안녕하세요. 밴쿠버 생활백서의 소냐 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밴쿠버 생활백서인 만큼 밴쿠버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영상은 아무래도 밴쿠버에 처음 오시거나 밴쿠버에서 공부하러 오시는 학생분들 또는 오랫동안 여행 오실 계획이 있으라면 또한 영주권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마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영상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먼저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간단한 거 먼저 시작을 하자면 첫 번째 불편한 점은 교통이에요. 일단 교통시설인데 그렇게 막 최악적은 아니지만 옛날에 비해서 저는 10년 전에도 밴쿠버에 온 적이 있어요. 그때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좋아졌고 편해졌지만 제가 비교하는 기준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이 밴쿠버에 처음 오면은 교통이 약간 불편하실 거예요. 이 대중교통으로는 버스나 여기서는 스카이트레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하철 같은 게 있는데 지하철이 아닌 지상에서 다니는 스카이트레인이 있어요.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하고 비교하자면 한국은 시간에 딱 맞춰갖고 여러 대가 많이 오잖아요. 빨리빨리 순환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버스 스탑이 있으면 그 버스 스탑에는 해당 버스만 와요. 예를 들어서 119라는 버스가 있으면 내가 119를 타면 꼭 그 버스 스탑에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버스 스탑에는 꼭 그 다른 버스가 안 오고 꼭 119라는 버스만 오게 돼 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겠지만 내가 다른 데를 가려고 하려면 또 다른 버스탑을 찾아서 그쪽까지 가야 된다는 좀 불편함이 있겠죠. 아무래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우리나라는 물론 4년 전이겠지만 4년 전에 제가 기억하는 한국 그 버스는 언제 올지가 찍히는 거라면 여기는 몇 시에 온다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버스를 못 타면 버스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기다려야 하는 그런 수고가 있으니까. 스카이트레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하철은 길잖아요. 좀 길어요. 몇 칸인지 모르겠지만 딱 머리에서 꼬리까지 좀 길잖아요. 여기는 제가 세보니까 이 마디로만 보았을 때는 4마디밖에 없어요. 4마디.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이는 모르지만 확실히 반의 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하철에 비해서. 그럼 반토막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수용하지 못해요. 대신에 자주자주 오기는 해요. 자주자주로 해서 1분마다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짧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 두 번째 불편한 점은 은행을 이용하는 건데 이 캐나다 은행은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느 은행은 일요일까지 해요.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라면 은행 갈 일이 시간이 잘 맞으니까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일단 캐나다에 오면은 지내게 되면 1년 이상 몇 개월이 지나더라도 캐나다 통장을 개설을 해야 해요. 캐나다 이제 유학을 온 학생들이라면 통장을 개설해서 한국에서 돈을 받는다든가 그런 수단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통장이 필요하고 직장인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통장을 개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통장 개설이 필수인데 문제는 이제 통장 개설을 하면은 디파짓 피라고 해서 매년 이제 매달 수수료를 내야 돼요. 내 어카운트를 유지비라고 하죠. 어카운트 유지비. 이 어카운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유지비를 내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3, 4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만약에 유학생 경우에는 3, 4불도 되게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달 내가 돈을 쓰지 않더라도 체크카드 이런 걸 안 쓰더라도 계속 매달 이 어카운트비를 내야 되는 게 조금 아까워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아까웠어요. 이거 너무 내기 싫어갖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어카운트비를 내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 어카운트에서 또 1년간 무료로 돈 내지 않는 그 피가 필요 없는 어카운트 있긴 하지만 대개는 모든 병원에는 이 어카운트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를 내야 된다는 그런 저한테는 참 불편한 점이었고 유지비 정도야 하시는 3, 4불 정도야 하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렇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게 조금 한국과 다르다는 점. 세 번째의 가장 안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바로 병원이에요. 병원.
일단 한국과 전혀 다르게 이 병원 이용은 뭐 이런 뭐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느끼는 가장 안 좋고 불편한 점이라고 뽑히는데요. 이 병원 시설이 좋은 거는 일단 공짜예요. 일단 내가 BC 거주하고 MSP 이 보험인데 MSP를 갖고 계시면 보험료는 다 공짜예요. 그건 좋아요. 근데 공짜면 공짜인 만큼 불편한 점이 있겠죠. 안 좋은 점이 있는데 병원 이용하려면 패밀리 닥터를 먼저 이제 만나야 돼요. 패밀리 닥터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패밀리 닥터가 없는 경우에는 워크인 클리닉을 해서 그냥 들려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그거 시간 엄청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뭐 한두 시간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을 가려면 무조건 예약을 해야 돼요. 예약을 하려면 이제 패밀리 닥터가 있어야 되는데 패밀리 닥터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물론 그 TO가 있어야지 그 자리에 TO가 있어야지 패밀리 닥터를 만들 수 있는 건데 패밀리 닥터 일단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 예약을 꼭 해야 되고 그 예약을 하는 시간은 뭐 꽉 찼으면 못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 패밀리 닥터가 뭐 수요일, 월요일, 수요일 어느 요일에 해당하는 그 날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약하는데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고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예약을 하더라도 기다리는 시간은 있습니다. 내가 1시에 예약을 했다 해서 1시에 바로 패밀리 닥터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본 20분은 더 기다려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찌기 시스템 복잡해요. 아무튼 기본 1시에 예약을 했으면 대략 뭐 기본적으로 뭐 1시 30분에 1시 30분? 30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곳이 병원이고 내가 만약에 눈이 아파서 안과를 가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바로 안과를 가잖아요. 여기는 안과를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패밀리 닥터를 먼저 만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안과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패밀리 닥터를 만나는데 이 패밀리 닥터가 안과를 안 보내줄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억지로 안 보내준 게 아니고 이 패밀리 닥터의 판단하에 너는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내가 이제 오버 더 카운터 가가지고 안약을 사서 한번 놓고 어떤 경과를 본 다음에 더 심각해지면 다시 와 이런 식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나는 빨리 안과를 가서 빨리 치료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 패밀리 닥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도 기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제 그 직장 동료 중에 눈이 빨개졌어요. 누가 봐도 병원을 가야 되는데 패밀리 닥터를 만나러 갔는데 패밀리 닥터 안약만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달 동안 발라도 이게 안 나은 거야. 또 병원에 또 패밀리 닥터 만났는데 또 다른 약을 청해 주는 거예요. 하도 안 돼갖고 결국에는 이제 이 패밀리 닥터가 다시 안과로 보내요. 이 스페셜리스트로 보내는데 스페셜리스트 만나고 나서 바로 났어요. 이렇게 빨리 날 수 있는 것인데 얼마나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그렇게 불편함이 엄청 많고 또 응급실 하면 아픈 사람 바로 가갖고 응급 환자니까 빨리빨리 치료해주는 그곳이잖아요. 이건 제가 따로 영상도 만들어줬는데 이 응급실은 더 최악이야. 최악 중에 최악인 것 같아요. 그냥 응급실이 아니고 그냥 저 같은 거 데스노트라고 데스노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기다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 5시간은 생각하시면 돼요. 응급실 간다고 내가 너무 급해갖고 응급실 갔는데 기본 5시간, 3시간, 5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급한 환자를 판단을 해서 치료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보다 더 급한 사람이 먼저인 거야. 나는 급하지만 내가 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나는 계속 뒤로 밀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시간이나 기다려봤습니다. 응급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이 거주자가 아니면 또 MSP가 없고 거주자가 아닌 이상은 엄청난 돈을 물게 됩니다. 학생들이나 뭐 여행자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MSP가 없으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은 응급실 한번 이용하는데 돈을 내야 된다는 거. MSP 있으면 뭐 공짜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너무 기다려야 된다는 거. 저는 이 밴쿠버 생활하면서 너무 그게 빨리 어디 아프면 한국 가서 치료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이 의료 시스템은 꽝이에요. 이거는 뭐 현지인이건 뭐 외국인이건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든 다 느끼는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불편한 점 4번째. 저는 날씨를 먼저 뽑고 싶어요. 날씨 뭐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저 근데 생활하면서 그렇게 날씨가
불편함을 주진 않았지만 익숙해져서. 근데 처음 이게 밴쿠버에 오시면은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거려요. 그 최소 6월부터 8월 이 여름 기간 빼고 여름은 그냥 화창하고 좋습니다. 뭐 비도 잘 안 오고 너무 좋은데 나머지 것들은 1월달, 참고로 1월달 내내 비 왔어요. 그리고 2월달 오락가락 계속 비 오고 있고, 그 겨울에는 눈은 잘 안 오지만 이제 하도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눈도 내리기 시작했고, 눈비 해 이러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해볼 날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 약간 영국에 가본 적이 없지만 영국 날씨 많이 하잖아요. 그 해안성 기후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햇빛 볼 날이 없어서 햇빛이 비치면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막 선크림 바르고 해피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햇빛 지금 비치면 막 아예 대놓고 그냥 얼굴에다가 해를 쬐입니다. 그만큼 해가 그리워요. 약간 날씨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5번째는 이건 저의 약간의 불만이기도 해요. 자, 아마존 그 온라인 많이 이용하잖아요. 물건 살 때. 아마존은 아무래도 큰 시장이다 보니까, 온라인 시장이니까.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면은 캐나다 아마존이 따로 있고 미국 아마존컴 있고 아마존 CA 캐나다용이 있어요. 캐나다용, 미국용이 따로 있는데, 미국에 있는 것들이 캐나다에 파는 캐나다 아마존에는 거의 없어요. 없는 게 더 많고, 더 화가 나는 건 가격이 너무 틀려. 여기서 뭐 5불이면 여기서 막 10불이고 이래. 그래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 그래서 뭐 어쨌든 미국 거를 내가 산다고 하더라도, 미국 사이트 이용해서 사더라도 환율 차이기 때문에 돈을 더 내야 되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또 배송도 느리고 미국 거를 하면은 그 캐나다에 있는 그 아마존에 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지가 않다는 거, 또 가격 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 그래서 그게 저는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쉽게 구할 수는 있어요. 뭐 여기서 한국에 있으면은 뭐 해외 직구라서 많이 이용을 하지만, 여기서는 바로 이제 주문하면은 막 하루 이틀 정도 배송이 되니까 그런 불편함은 없지만, 약간 미국과 그런 캐나다의 경계가 너무 심하다는 거. 가깝지만 가깝지 않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 아마존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그리고 환율 차이가 너무 나서 약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또 한국, 일단은 이제 제가 요즘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그 스킨케어 프로덕트인데, 여기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제품이 없어요. 물론 제가 이제 싸고 좋은 것들 이제 찾아가면서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한국에 나오는 제품에 비해서는 정말 좋은 게 하나 없어요. 성분도 비교해 봤는데도 뭐 다 피해야 될 성분들이고, 너무 많이 불편해서 한국 걸 이렇게 저한테 이제 해외 직구가 돼버리는 거죠. 한국 걸 이렇게 구입하고 싶어도 이 달러와 캐나다 달러의 환율이 틀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구입했을 때 훨씬 더 비싸다는 거. 미국에서 구입하면 훨씬 싼데 여기서는 너무 비싸. 여기서 너무 차이가 나. 그래서 뭔가 주문을 할 때 이 환율 차이 때문에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좀 그런 불편함이 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 5가지 정도 불편한 점을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 정도가 뭐 다른 사람한테는 불편한 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아는 사람한테는 또 뭐 별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런 점이 있다라는 걸 좀 아시고, 약간 또 뭐 캐나다에 오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약간의 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아마 좋은 점도 한번 찾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밴쿠버 생활백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